이게 이제 도커 허브에 가면은 이제 제가 제 이미지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제 이미지를 매번 이렇게 빌드를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도커 파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를 자동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어떤 개발자나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도커 이미지에 관련한 것도 계속 자동적으로 일정 주기마다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소스 커밋을 할 때마다 이 도커 파일을 바라보고 고쳐줬으면 좋겠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결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도커 허브가 당연히 지원을 해줘요. 도커 허브에 이제 오토메이티드 빌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도커 허브에 보면은 이제 제 이미지가 아까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오토메이티드 빌드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크리에이트 할 때 이 크리에이트를 버튼을 누르면 밑에 오토메이티드 빌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크리에이트 오토메이티드 빌드.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제 GitHub 레파지토리나 빅버켓 레파지토리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특정 도커 파일을 기반으로 자기들이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걸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PM2를 설치하기가 이제 귀찮으니까 PM2가 설치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PM2 어차피 제가 배포할 때는 제 이미지 기반으로 소스 코드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 이미지만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는 제 이미지인데요. 도커 파일을 대충 만들었어요. 그냥 도커 파일을 보면은, 이 메인테이너라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 이거는 디프리티게이티드 됐고 귀찮아서 안 고치고 있는 거고요. 그냥 환경 변수를 프로덕션을 하고, 이제 노드 GIP라는 모듈은 뭐 C++로 된 것들을 빌드하기 위해서 있는 패키지인데, 이런 거를 이제 글로벌로 설치해야만 뭐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제가 아모아 모듈이나 이런 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볼륨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것들 이렇게 PM2에 막 항상 로그가 쌓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놓은 거고요. 익스포즈는 제가 사용할 포트들을 이렇게 미리 제공해 놓은 거죠. 그래서 기본 베이스 이미지를 이걸로 해서 이제 제가 따로 빌드를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빌드 디테일을 보면은 오토메이티드 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보이죠. 제가 이거를 중간중간에 막 빌드를 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테스트할 때 실패 몇 번 해보고. 그러고 빌드 세팅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주기를 걸 수도 있고 소스 커밋을 했을 때마다 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주기가 자잘하게 필요한 건 아니라서 노드 패키지가 뭐 가끔 오늘같이 이제 시연할 때 필요하면 이렇게 트리거를 한번 눌러줘요. 그럼 얘가 알아서 얘가 이제 빌드를 해줘요. 빌딩을 해주죠. 그래서 제 도커 파일이 제대로 빌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얘네들이 테스트를 해줘요. 이런 거를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크리에이트에서 크리에이트 오토메이티드 빌드를 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바로 생성할 수가 있어요. 제 레파지토리 여러 개 바라보게. 잠시만요. 뭐 여기서 생성할 수가 있는데, 뭐 굳이 제 레파지토리가 다 공개가 되니까 조금 애매해서요. 그래서 세팅에 가면은 뭐 프라이빗으로도 할 수 있고, 이 레파지토리는 근데 프라이빗은 하나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돈 내야만 두세 개까지 막 빌드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뭐 돈 있는 회사는 아마 그렇게 쓰겠죠. 그래서 뭐 웹훅도 걸 수가 있고요. 빌드 세팅을 보면은 이제 도커 파일 로케이션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여기 도커 태그 네임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저는 뭐 하나만, 태그 네임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제 뭐 마음대로 우리가 여기서 검색을 했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노드.js 패키지 같은 경우는 엄청 많았거든요. 여기 이게 다 태그예요. 이게 도커 풀을 할 때 뭐 9.2.0 슬림으로 해볼게요. 9.2.0 슬림 하면은 이제 태그를 붙여서 이걸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슬림이라는 거를 왜 가져왔냐면, 제가 슬림 오타가 났나 본데요. 그러네요. 2점 오타가 많아서. 이 슬림이라는 게 노드를 통째로 가져올 필요는 없잖아요. 아까 가져와서 아시겠지만 600메가예요. 600메가, 700메가.
우리가 최소한 그냥 러닝하는 그 노드 이미지만 있으면 되는데 노드 이미지 통째로 필요하진 않잖아요. 여기 막 빌드 에센셜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슬림으로 가져오면 그냥 최소한 노드를 실행할 수 있는 것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배포를 하면 아주 경량화된 이미지를 배포를 할 수 있겠죠. 뭐 그게 궁금하면 도커 이미지스를 해보면은 여기에 용량이 다 나와요. 여기 다 용량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노드 여기 슬림 보면 230메가고 여기 밑에 600메가예요. 그럼 이 정도만 해도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배포를 할 때 롤링 업데이트나 이제 블루 그린 디플로이먼트라고 해서 통째로 아키텍처가 바뀌면서 이제는 통째로 바꿔치면서 배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막 600메가를 이미지를 다 당겨서 여기에다 다 적용을 하는 것 자체가 도커 레지스트리에 엄청난 부하도 가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또 쉽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미지가 작으면은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 더 편하게 뭐라 하지 부담이 3분의 1을 줄은 거잖아요. 용량 그 네트워크적인 부하로도. 그래서 이런 슬림이나 뭐 이런 태그명을 잘 관심 있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배포가 되게끔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 없는 이미지는 다 지울게요. 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실행이 돼요. 그럼 지금 여기 앱.js를 클러스터링 모드로 해서 process.yml이 또 있잖아요. 여기 기준으로 바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노드.js 서버를 클러스터링 모드로 도커 컨테이너 하나에 배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이 노드 개발자라고 하시니까 뭐 톰캣 서버는 그냥 배포하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뭐 톰캣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GUI 환경에서 검색을 해보죠. 이제 톰캣 오피셜 뜨죠. 그러면 이제 톰캣에서 제가 이거 사용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톰캣을 배포해 본 적은 없어서 그럼 여기에 톰캣 공식 이미지를 가면 사용 방법이 써 있어요. 오피셜하게. 톰캣이 어떤 건지 뭐 이렇게 실행하면 된다고 써 있죠. 카탈리나 베이스, 뭐 카탈리나 홈 이런 거 다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JRE 홈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해 줄 수 있으니까 뭐 클래스 패스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뭐 이런 거 보고 공식 문서를 좀 읽어보면 톰캣 배포도 어렵지 않게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한테는 좀 어렵네요. 톰캣 배포해 본 지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에 스프링부트 많이 쓰시지 않나요? 아닌가요? 자바 개발자분들 스프링부트 안 써요? 아 부트 안 써요? 아 그, 요즘 스프링부트가 내장이 돼 있으니까 톰캣이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예, 도커 이미지로 원래 아까 예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예제가 방금 제가 친 예제예요. 방금 친 방식대로 이제 노드.js 서버를 배포하면 되고요. 자기 입맛대로 거기에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면 더 추가해봐도 되고요. 그래서 도커 이그노어 파일이 있으면은 이제 노드 모듈 수가 들어가지 않게 우리가 설정을 따로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커 파일에 대해서 레퍼런스는 URL을 걸어놨어요. 또 늘어졌네. 도커 파일도 레퍼런스 뭐 아까 제가 써놨던 게 전부고요. 거의 좀 더 있다고 해봤자 큰 차이가 없어요. 어, 네, 요게 거의 전부고요. 더 있다고 해봤자 뭐 크게 다른 건 없을 겁니다. 뭐 한번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일 거예요.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다른 개발자분에게도 여쭤봤을 때
도커 파일이 어떤 게 예제가 제일 괜찮냐 이러고 저도 여쭤보고 다녔는데 역시 가장 끝판왕은 데브옵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젠킨스가 도커 파일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얘네가 뭐 아규먼트도 쓰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다 유저는 젠킨스로 하겠다, 그룹도 젠킨스로 하겠다 이런 걸 다 지정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아규먼트를 받아서 뭐 포트도 에이전트 포트를 다 받아서 해결을 해줘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젠킨스 이미지를 보면은 뭐 오픈 JDK 이제 뭐 8버전에서 JDK 8버전 쓰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의 뭐 볼륨 어디서 젠킨스 홈 지정해주고 익스포즈 포트 이런 거 다 해주니까 이거 한번 보면 이 엔트리 포인트가 나오죠. 매번 타이니라고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타이니로 하면은 이 여기 이제 메인 프로세스로 생성되는 거에 대해서 얘가 죽을 때 다 같이 죽이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따로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쉘 스크립트를 따로 지정을 해서 쉘 스크립트를 실행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맨 처음에 뜰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게 젠킨스 파일이거든요. 젠킨스 도커 파일. 그래서 이거를 한번 딱 보시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 정도까지 하면은 옆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 그러면 적당히 해주시고 예. 그거는 뭐 선택의 여지니까요.